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5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MC가 열렸었습니다. FMC 페드에서 3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전문가라면 페드가 계속 동결을 시킬까요? 아니면 금리 0.25% 진짜 내리고 계속 쭉 동결시킬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정 구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한 다음에 결국 쭉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는 못 내려. 허나 좀 내린 다음에 동결을 시킬 것이다. 점진적인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시장을 받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페드가 가지고 있는 칼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붕괴가 되게 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붕괴되기 전에 그들은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카드가 몇 개 있습니다. YCC, Yield Curve Control,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가 있죠. 전문 용어로서 좀 어렵죠. 마이너스 금리는요, 우리가 개인이잖아요. 기업과 가게에게 대출해주고 예금해주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중앙은행에 민간은행들이 예치하는 그 금리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수수료를 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우리에게 돈 맡기지 말고 시중에 뿌려줘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허나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게 추후에 CBDC와도 연결이 돼요. CBDC를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가계와 기업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자체로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니까 소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5만 원짜리 짱 받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짱 박아지는 돈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CBDC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하나, 질적 완화. 지금은 국채, 채권 시장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게 회사채와 민간까지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페드가 금리를 딱 정해놓고 시장 금리를 정해놓고요. 이 선은 올라오면 우리가 달러 찍어가지고 다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국채 던지지 마. 라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아직 남아있긴 해요. 언제 쓴다?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쓰게 됩니다. 적어도 전문가라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허나 코인 전문가, 매크로 전문가, 경제학자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불확실성일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대 버블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의 거래량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거대한 유동성 장세. 이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개인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은 노! 기관과 세력의 자금이라는 거. 결국 그들은 관세는 트럼프가 또 보니까 조만간에 지구를 뒤흔들 만한 소식이 나올 거야. 또 중대한 합의 소식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시장에 현재 신호를 주고 있죠. 관세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다. 페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이 점중의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완만하게 인하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받쳐준다. 시장을 받쳐면서 부스팅해준다. 그 가운데 2008년도 이후에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선을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노할 때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위기는 오지 않아요. 언제 온다? 모두가 예스할 때, 탐욕에 쩌들어 있을 때, 포모에 쩌들어 있을 때, 그때 언제 그러는 듯이 위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예스가 되기 위해선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즉, 버블까지 한참 많이 남아있음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에 혼이 담겨 있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겠죠. 미국 재무부에서 다음 주에 암호화폐 원탁회를 개최한다. 미국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원탁회. 미국 의회에서 원탁회. 암호화폐 정책 개편 시급성을 조명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책 개편이 시급해. 또 한 번. SEC의 지금 태스크포스입니다. 태스크포스, 선발대, 해병대, 시급하게 특별히 그 반을 조성한다는 거죠. SEC, 미국의 첫 번째 규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TF를 조성해 놓고서 4월 16일, 4월 7일, 3월 25일, 5월 10일 열리게 되죠. 6월 9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원탁회, 토큰화, 자산을 온체인으로 이동시킨다. 전통금융과 디파이가 만나는 곳. 디파이는 사실상 틀린 명칭이에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죠. 블록체인은요, 퍼펙트, 완전한 센트럴라이즈,
중앙화 파이낸스입니다. 완벽한 금융이에요. 지금의 전통 금융을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이 대체한다. 이거는 이꼬르 완벽한 금융화입니다. 디파이는 사실상 틀린 말입니다. 개인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누군지 볼까요? 마크 우에다, 헤스비어스, 폴아키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가지 전례 없는 개혁, 어떤 안이 포함되게 될까요?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를 보게 되면 금융의 쥐나, 여기에 피델리티, 나스닥, 인베스코, 프랭클 템프턴, 블랙락, 아폴로, 미국의 예탁 결제원인 DTCC, 얘네가 함께 SEC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DLT가 결합되는 그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가 만났다. 자, 그러면 얼마 전이죠. 블랙락과 SEC TF가 함께 회의를 진행했었다. 블랙락은 달러의 주인장의 정점에 있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 템프턴, 얘네가 SEC와 회의를 하고 있다.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럼 시장을 얼마나 띄울까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 여기에 미국 의회, 4대 규제기관인 SEC, CFTC, OCC, 통화감독청,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의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곳이죠. FDIC의 전 의장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의 자문위원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가 본격 미국 시장을 개화시키고 있다.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유동성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R&D를 좀 해야 이번 몇 개월의 구간, 고작 반년을 투자 못하고 지친다는 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FNA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곳이죠.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디지털머니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기 4가지 스테이블코인의 리플의 RLUSD가 예시로 활용되었다. 여기에 CME 그룹,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 파스팸 주인장이죠. 리플의 공식 투자이자 파트너사이다. CME 임원이 리플 수엘 2024에서 XRP를 위한 현물 ETF는 끝났다. 얘네와 미국 재무부와 CME와 리플의 뿌리가 같다. 여기에 미국 국방성, 푸넬리티, 페이먼츠 캐나다,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이죠. 여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었다. 지금은 뺐어. 가렸죠. 가려놨지만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푸넬리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여기 리플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영란은행과 함께 오래전에 검증 작업을 완료하였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홍콩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여기는 자기 자본비율을 결정하는 곳이다. 8%.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걸 또 이해해야 되겠죠. 유튜브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멤버십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국방부, 월드뱅크, 인터컨트랙트 익스체인지, 얘가 CME와 양대 산맥입니다. 거래소 그룹에. 좀 전에 보셨던 페이먼츠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 CLS 세계 최대 외환 그룹, UK 파이낸스, 영국 금융협회, 스위프트, 여기에 기자계 데브리언트, 독일의 화폐 발행소 CBDC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대 기득권 업체입니다. 여기에 푸넬리티, 유럽 최대의 금융권인 HSBC, 얘네가 하나같이 리플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같이 이들 패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웹 3.0으로 연결된다. 얘네 장부가 하나씩 다 연결되는 겁니다. 실시간 통합 원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다시 한번 리플렛과 연동된다. 이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이게 바로 웹 3.0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혁명입니다. 1XRP 100만원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와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겠죠. 누구를 만났느냐가 투자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